최강 의원님이 작년에 테라토마들에 의해 기소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미국 헌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무죄를 추정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임을 전제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테라토마들이 3년이면 헌법을 망각하고 5년이면 민법을 망각하고 10년이면 형사법을 망각한다는 명언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 의원님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기소된 사건에서 나는 무죄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기소했고 오늘 첫 재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죄다는 사실의 공표가 아닙니다. 헌법에 기반한 법리의 제시이자 기소된 사건에서 MT와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리상 사실상 MT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표명입니다. 원래 법리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의 공표가 아니므로 최 의원님 사건에서는 기소 자체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가 추정되는 사안에서 무죄가 추정되는 기간 중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데도 그냥 기소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가파식 기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테라토마들의 논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후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말한 분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데도 아니라고 증언했으니까 위증이 되고 결국 아래와 같은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 등의 죄,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룸사롱 다니라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지한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데 큰 선박에 타시하는 보스까지 위험에 처하게 했어야 되겠는가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참 시원시원하십니다. 역시 지내온 검사님답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것인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라 만들어 보겠노라고 개혁의 물꼬를 열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 참 오랜 시간 동안 메말라 있던 땅이라 그런지 웬만큼 물을 뿌려서는 해갈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하나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놔도 사법부와 검찰이 나라의 근간을 이토록 짓밟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되겠죠. 머지않아 반드시 저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나경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통째로 기각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적폐 언론들이 더 가관입니다. 이것들은 언론인지 검찰 발찌라시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몇몇 언론들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성윤 지검장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적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매체 기사 중 수사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검장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강행,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검장이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주의, 지검장의 기소 의지가 강해서 나경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할 방침,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덕이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언론, 사법, 검찰, 이 적폐들이 속히 청산되어야 이 나라가 똑바로 서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살맛나는 세상을 물려줄 텐데 참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김정란 시인이 나경원과 김건희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짧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가 막힌다. 완전 법조 독재국가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으면 뭐하나. 전부 허수아비인데 판사 검사가 멋대로 다 하는데 행정부도 국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라고 했습니다. 마음 같으면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데 과거처럼 무력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럴 때는 독재가 필요하지 않냐, 대통령의 권력이 이럴 때 필요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과거 정권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알고 더 날뛰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정부에서는
국회에서의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는 힘으로 했다면 현재는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국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속도가 나질 않아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 기가 막힌 소식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과 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22.2%, 이재명 지사가 18.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지지율이 33.8%로 가장 높았습니다. 불경이 30.4%, 대구 경북 27.3%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호남에서는 7.3%, 이밖에 인천 경기에서는 26.4%, 서울에서는 2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1.3%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이어서 20대가 25.5%, 50대가 24.4%, 30대가 19.6%, 40대가 18.4% 순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56.1%의 지지를 받았고 강원에서 36.8%, 서울은 20.9%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반에 육박하는 47.4%가 이낙연 대표를 차기 주자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40대가 30.3%, 50대가 24.3%, 인천 경기 24.3%, 대구 경북 19.8%,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 62.1%,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31.1%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 홍준표가 5.6%, 국민의당 안철수 4.2%,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3.4% 등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적폐 언론들의 영향이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60대 이상이 31.8%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다 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발 윤석열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이따위로 여론조사에 올려서 조사한 것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치명상은 더 클 테니까 말입니다. 윤나땡입니다.